처음에 면접할 때, 네네. 면접할 때 그 학부형이 최강야구 만약에 섭외 오면 어떡할 거냐.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애들은 애들답게 학교에서 운동해. 올해 다시 붙으면 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 거죠? 진짜 자신 있어요. 네. 정수근이가 이제 내가 홈에서 태그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빡 해가지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홈에서 이제 홈 브로킹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치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웃을 시켰어 네. 그때도. 근데 그 다음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유태현 선수가 네, 맞아요. 던졌는데 나를 맞춘 거야. 네. 근데 지금 시합하면 막 머리에 맞는 거, 이 몸에 맞는 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볼넷이 저렇게 많았나? 옛날에 볼 스피드는 정말 빨라졌는데 제구력이라는 그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네. 그 지금은 이제 또 이름이 바뀌었지만 최강야구랑 예, 그 경기를 치렀었잖아요. 예.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 다 아는 후배들이고 또 김성환 감독님도 너무 잘 아시고 예.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촬영 의뢰를 받고 바로 처음에는 바로 사실 허락하셨어요? 처음에 허락 안 했죠. 어. 저 처음에 면접할 때 네네. 면접할 때 그 학부형이 최강야구 만약에 섭외 오면 어떡할 거냐.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애들은 애들답게 학교에서 네. 운동해.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네. 이제 그 후배들이나 얘기, 형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거 해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했어요. 네. 했는데 네. 작년에는 네. TV 비치고 여기 앞에서 카메라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낯선.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뭐 실책 뭐 나오지도 않아야 되는 게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게 네. 확실히 이제 그런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애들이 긴장하고 좋은 경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두 번 다치긴 했는데 네. 1차전 때 많이 못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진짜 많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졌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붙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애들이, 예. 그 올해부터 뭐 불꽃야구로 다시 시작한다는데 그런다고 뭐 올해 그러네요. 다시 붙으면 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 거죠? 한번 섭외 왔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자신 있어요. 예. 작년에 김지우 네. 선수도 들어갔었어요? 거의 못 나갔죠. 예. 올해는 해볼만 하네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어쨌든 TV 중계로 한 3번인가 4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는 거죠. 네. 예. 최강야구에서 불꽃야구로 바뀌었는데 올해 첫 번째 이마트배에서 우승했으니까 혹 이거 보시면 한번 찾아주십시오. 한번 붙겠습니다. 네. 네, 장시현 PD가 아마 네. 보실 것 같은데, 네. 재밌는데요?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입니다.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또 하나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까지 손해입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감독님이 사실 이제 시구를 한번 한 적 있으셨어요. 2023년 한국 시리즈 1차전 10호자로. 참 이게 되게 감회가 서로 특히 이제 진짜 김용수 코치였기 때문에 더 어떠셨어요? 딱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영광이죠, 사실. 저도 LG가 우승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리고 첫 번째 1차전에 그리고 용수 형하고 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받으러 들어갔는데 별의별 생각이 또 다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용종이 던졌는데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잠실 야구장은 항상 설레인가요? 아, 그럼요. 가서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그 전에 해설하러 갔을 때도 그랬고, 뭐 지금은 이제 갈 일이 없지만 그래도 가서 보면 이제 뻥 뚫려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감독님 이거는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LG 이군 감독 시절에 뭐 투수 혹사 논란, 뭐 그다음에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이군 코치들과 감정 싸움까지 벌였다는 썰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있었어요. 나는 네. 그거를 누가 그렇게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보면은 고우석이를 뭐 연투를 시키고 뭐 그랬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만약에 팬들이 보고 그랬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군은 시스템대로 이렇게 쫙 내가 이기려고 막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군 시합은 그래도 최대한 승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코치들이 선수들한테 이제 게임할 때 이제 조금 참여해가지고 뭐 사인을 내준다든지 조금 도움을 좀 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좀 안 됐던 거예요. 솔직히 이제 위에 선배 코치였는데 그때 이제 연봉은 조금 높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맡아서 하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야 뭐 그 시즌을 치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은 그럼요. 아닌가요? 항상 좋은 얘기만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이 유력한 차기 감독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진짜 제가 맹세컨대 그런 얘기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기회가 안 왔던 것 같고. LG 이군 감독에 있다가 이제 재계약이 안 됐었잖아요. 그때는 좀 많이 심정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에서 희생양이 좀 필요했겠죠, 사실. 그때 이제 좋은 성적을 뭐 가고 있었는데 구단에서 이제 계약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계약 안 한다고 하면 뭐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1년씩 계약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계약 안 해주냐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뭐 버스 떠났는데 뭐 손 흔들어 봐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선수들한테 우리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FA 할 때 그때만 갑이다. 그때는 야 니들이 성적 정말 잘 내고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단에서 잡고 돈 많이 주고 할 때 그때나 큰 소리 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야구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또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그냥 요 계약자로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나오고 그런 거는 그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근데 또 지나서 보니까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금 프로 쪽에 있는 코치들, 선수들, 감독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나와서 내가 혹시 일이 없을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안 찾아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해설이라는 걸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다가 여기 학교까지 오고 그런 거 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나오게 되는데 빨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공부도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위원 하실 때 팬들의 비판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아픈 것만 싶네요. 제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말주변 뭐 포장해가지고 잘 말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는 게 다행이죠, 뭐. 그러니까 해설해보기가 진짜 어려우시죠. 어렵죠. 머릿속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잘못하면 옆으로 이게 빠져요. 그러면은 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될 때도 있고. 이순철 위원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하기는 했죠. 뭐 그냥 그렇게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근데 모르겠어요. 또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지나서 경험했기 보니까 때문에. 예, 네. 경험해 보니까 네.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지금 내가 이제 요즘에 가끔 TV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거 이제 보잖아요. 네. 저 지금은 좀 떨지 않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보시기에는 네. 누가 제일 해설위원으로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젊은 이제 그 선수 하다가 이제 그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순철 위원이 같이 해봤을 때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보면 똑같이 야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저는 만약에 1만 맞다 그러면은 그분은 2, 3까지 보시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가끔 뭐 막 여러 가지 그 비판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분들도 있어야지. 그래야 이 듣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다양성을 갖다 보면서 네. 들으면서 이제 그 야구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그쵸. 싶어요. 해설위원 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쓴소리를 할 때 네. 선수나 맞습니다. 감독한테 네. 그게 네. 좀 사실 어렵긴 하죠. 네. 예.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해서 이쪽으로 얘기하면은 이쪽 팬들이 뭐라 그러고 이쪽으로 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이 실수로 네. 어떻게 하다가 우리 롯데라고 한번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이제 PD가 이제 그거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롯데라고 한 거야. 네, 롯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 네. 그냥 롯데 자이언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롯데라고 했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조심했죠. 현장에서 해설을 할 경우, 중계를 할 경우에는 네. 이제 감독들도 만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럴 때는? 좀? 그때는 사실 코로나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기자들 인터뷰할 때 뒤에서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더가웃에서 할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듣죠 많이. 네. 그리고 저는 감독들 뭐 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코치들 네. 그리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좀 많이 듣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준비한 거에 한 7, 80%는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할 상황도 그렇게 잘 안 나오고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할 때 선수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네. 당황스러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런. 포수로서 골든글러브 뭐 7회 수상자이시고 네. 워낙 뭐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감독님 입장에서도 코치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또 좋은 후배들을 또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코치로서. 근데 히어로즈 시절 하면 박동원 선수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처음 만나지 않으셨어요? 처음 만났죠. 네네. 그때 제가 선수 말년에 네. 동원이가 이제 그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순번이라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은 진짜 1등으로 잘하잖아요. 포수죠.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제가 눈높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선수였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정상호 선수도 그때 제가 SK로 트레이드 됐을 때 룸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도 정상호도 그때 신인 때, 신인 이제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선수조하고 그 선수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실력이 이게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수준이구나. 그걸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학교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보면 괜찮은 선수들이 좀 보이는 거죠. 이제. 사실 LG 시절 같은 경우 이제 김동수, 조인성, 유강남 우리 이런 이제 포수 계보였는데 김정민 뭐 네, 그렇게 그렇죠. 쭉 있었죠. 네. 너무 각자 또 이게 개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감독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이제 자기 프라이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워낙 이제 어깨가 좀 좋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2년밖에 같이 선수 생활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강남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선수 시절에 여기 와서 포수 미트도 좀 주고 뭐 이제 그랬던 선수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좋은 선수로 이제 정말 성장했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제가 나이를 먹은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선수들이 프로 가서 잘했을 때는 또 뿌듯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선수 시절에 라이벌로 느꼈던 그때는 포수가 뭐 사실 누구였을까요?
지금 박경환 코치, 박경환 뭐,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진감영, 뭐, 홍성은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선수들하고도 또 한 6, 7년, 뭐, 7, 8년, 10년 가까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사실 이제 포수가 네.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잖아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할 수밖에 네,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원래 포수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정해지신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요? 처음에, 예. 야구 처음에 시작하면서요? 야구 시작했을 때, 어. 학교, 야구 창단할 때, 아버지가 형하고 이제 야구를 한다고 포수 미트하고 글러브를 2개를 사줬어. 아,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포수 미트 끼고 형은 글러브 끼고 동네에서 이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가 창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2개 다 들고 이제 테스트 받으러 갔죠. 네. 그래서 테스트 합격했는데 포수 미트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너 포수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 예.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투수를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포수 받는 선수는 거의 없을걸요? 근데 저는 포수 미트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 아. 얘기를 해서 저는 다른 포지션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아. 정말로. 네. 무조건 다 예, 포수만 예, 하신 다 거예요? 포수 아니면은 뭐 프로에서 지명타자. 지명타자 예, 뭐 예. 그렇겠죠. 예. 한 번은 내가 왜 이거 이렇게 힘든 포지션을 하게 됐을까 생각하신 적 뭐 없어요? 그런 적도 있죠. 네.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항상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항상 뭐 부모님이 진짜 건강한 신체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뭐 포수들 같은 경우는 무릎 아픈 사람, 뭐 허리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게임하다가 부상당한 거 빼고는 오랫동안 뭐 1년, 2년 쉬고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술하신 적도 없고. 네, 네. 와. 그건 정말 행운이죠. 네. 네.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튼튼한 이제 신체를 주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격형 포수로 알고 네. 있는데 공격면에서는 내가 정말 그래도 월등히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포수를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면 네. 계속해서 주전을 뛰면은 이게 눈이 이렇게 떼져요. 이게 게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타자들 상대하는 거라든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2군에서 많이 하더라도 1군에서 또 어느 정도 뛰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이제 오랫동안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좀 약하긴 해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조금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임을 계속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더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막 인터뷰를 준비하다가 감독님한테 항상 이 키워드는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네, 생각을 네, 네. 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 제가 이전에 안영명 네. 선수 은퇴했을 때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006년 하나이글스와의 경기 아마 잊을 수 없는 또 네. 그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당사자이셨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때 왜 저한테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랬냐면 그때만 해도 2루에서 포수 사인을 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누가 그런 거야. 벤치에서 2루에서 사인 내가 가르쳐 주고 있다. 네. 나는 그날은 안 했거든. 네. 그 전에 했거든. 그 전에. 그 네. 전에는 이제 비일비재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수들이 사인을 잘 내야 돼. 그랬는데 그날 그랬다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구대성 선수가 보고서 그렇게 안영명 선수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날 내가 만약에 안영명이가 나한테 첫 번째 던졌는데 만약에 맞았어, 내가. 머리를 맞든 여기를 맞든 네. 뭐 여기를 맞든 그랬으면 그냥 내가 걸어 나갔어요. 네. 초고 등 뒤로 갔어요. 네. 그 이미 느끼신 거죠. 그렇죠. 그럼 끝내면 되는데 네. 저는 그 기억이 있는 거죠. 맞춰야 끝이 나는구나. 그분 가만히 안 있죠. 근데 2번 연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죠. 네. 이거 봐라. 2번 연속 한다는 건 일부러 맞춘다는 건 빈번이죠. 알잖아요. 네. 첫 번째 이렇게 던져도 알는데 느낌이. 알더라도 첫 번째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아니면 눈 한번 흘기고 나가면 돼. 네. 근데 2번 연속으로 여기에다 내고 그러고 맞췄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이런 어린 놈 이러면서 이 된 거죠. 사건이 발단. 아, 뭐 이제 그러니까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뭐 진우 형도 다 만나고 뭐 그리고 다 부대성이도 만나고 다 그러는데 아니면 안영명이는 네. 사실 나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아니, 나고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뭐 그거 다 하여튼, 지나간 네, 일이니까. 네, 네. 사실 때리실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고의로 진행한 플레이니까 때리면 뭐 맞을 수밖에 없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슈가 돼서 더 경기도 많이 나가고 김도수 코치한테 고마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여러모로 감사한 거죠. 네. 네. 미안하셨나요? 미안하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2경기인가 제가 얘기해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수원으로 돌아왔는데 네. 한 경기가 2경기 그때 안 나갔어요. 네. 아. 그 전에 또 옛날로 돌아가면은 정수근이가 이제 내가 홈에서 태그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빡 해가지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음. 그때만 해도 이제 홈에서 이제 홈 브로킹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치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웃을 시켰어 네. 그때도. 근데 그 다음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유태현 선수가 네, 맞죠. 던졌는데 나를 맞춘 거야. 네. 그 앞에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어. 그래도 막 달려 나갔지. 네. 근데 우즈가 옆에서 차고 와가지고 내 밑에 깔린 거예요. 제가. 타이런 우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쌓이니까 와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부상 위험도 있고. 네. 와 그 깔려가지고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일어나는데 도저히 위에 막 사람들이 쌓이니까. 네. 그랬던 거죠. 참, 그러니까 이 벤치 클리어링이 뒤에 이제 뒷담화처럼 이야기를 네, 하면 네. 너무 재밌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감정들이 네, 쌓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또 다시 만나는 선수들인데 네. 또 불편하기도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잘 풀고 넘어가야지. 근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풀고 넘어간다고 해도 그런 앙금은 조금 있죠. 네. 예. 네. 사실 고교 감독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뭐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좀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학생 야구 선수들이 진로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진로가. 네. 50명, 60명씩 학교에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대학 진학하고 뭐 프로 진출하고 한다고 해도 애들이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대표팀 하면서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사회인 야구 이제 그 전력 분석차 이제 갔을 때 사회인 시도대학 야구를 하는데 사회인 야구가 제가 알기로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기업에서 다 그런 야구를 한대요. 네. 이 대기업 밑에 조금 밑에가 프로야구를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야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구 잘하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은퇴를 하면 이제 자기 고향에 있는 그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야 너무 부럽다. 네.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 이게 애들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야구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불명확해 네. 정말로. 네. 수업 다 하고 야구 하려고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요. 7, 8시까지 해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도 나이트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이 학교에 있고 다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제가 알기에 서울에 있는 학교 한 60, 70%? 반 이상은 밖에 나가서 할 거래요, 운동장은. 학교에 없으니까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애들 또 그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수업 다 4시 반에 끝나가지고 이제 집 그 훈련 장소까지 1시간 이동한다면 6시 근데 밥 먹고 7시 그러면 10시 11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또 아침에 등교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사실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게. 저만 얘기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 전에 감독들도 분명히 나와서 얘기도 하고 분명히 했을 텐데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위에까지 전달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상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네. 그 기본기를 프로 가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훈련만 네. 막 하니까 아니 와가지고 1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코치들한테도 최대한 저도 이제 프로에서 했던 거를 접목시켜서 애들 보고 1부터 시켜요. 기본기 많이 시켜야 돼요. 네. 그런다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팀 또 지도자들은 고교 졸업해서 뭐 되게 탑이라고 네. 해서 왔는데 뭐 부족한 게 너무 네. 많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게 탑이에요. 탑. 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탑인데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야구가 전체 사실 발전이 되려면 아마야구가 단단해야 되는, 네. 탄탄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 선수들은 특히 이제 투수들의 실력이 네.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는 네. 지적이 있죠. 그러니까 공은 볼 스피드는 정말 빨라졌는데 그렇죠. 제구력이라는 그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같이 야구하던 친구들하고 가끔 학교 와서 얘기해보면 저희 때는 몸에 맞는 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합하면 막 머리에 맞는 거, 이 몸에 맞는 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구가 안 볼넷이 저렇게 많았나? 옛날에? 지금은 이제 또 ABS 하니까 그래도 네. 조금 그러긴 한데 볼넷이 너무 많으니까 야구가 재미가 없어요. 네. 실책 많지, 볼넷 많지. 애들이 이 덩치는 커져가지고 볼은 빨라졌는데 제구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또 프로 가서 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뭔지는 다 알고 야,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네. 보완이 돼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네. 이게 어려운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학원 야구가 결국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네, 게 있으니까 네, 또 네.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이제 그런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가 과도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진짜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고등학교 와서도 딱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 프로 대학을 가든 프로를 가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학업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선수들은 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부보다는 또 야구를 또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졸업생 중에 야구는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는데 그 선수가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선수 한 명이 그 정시 쳐가지고 고대 체육과를 갔어요. 저는 그 선수를 최대한 특기생 특기생으로는 가기 힘들어도 서울대를 한번 보내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런 선수도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야구하는데 훈련하는데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빼주고도 싶었고 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시험 잘 쳐가지고 서울대 가면 그래도 그런 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발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선수는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고대 체육관을 들어갔어요. 네. 네. 진짜 그건 좀 뿌듯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이 야구 선수 김동수를 네. 좋아했던 팬들도 많잖아요. 네. LG 팬들도 네. 많으실 텐데 네. 예, 인사 좀 남겨주세요. 네. 프로를 떠나가지고 이제 아마추어로 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LG 팬들이 저를 또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제 서울고등학교 아마추어 야구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쳐야 되는 이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야구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선수들한테 응원해 주신다고 하면 프로야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